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동훈이라고 부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민주당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오는 27일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할 것이냐, 아니면 해임 건의안을 낼 것이냐, 아니면 무시하고 갈 것이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사위, 예결위,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까지 한동훈만 만나면 민주당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감정도 좋지 않고 지금 한동훈을 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동훈을 정리해야 하는데 탄핵이냐, 해임 건의안이냐, 무시하느냐, 어떤 길도 만만한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한동훈은 정말 한동훈이 갖고 있는 명료한 대국민과의 이 의사소통 능력, 이 언어 능력, 또 업무에 대한 명쾌한 정리, 이런 능력들도 있고요. 제가 계속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정무적인 감각, 정무적인 능력은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무적인 감각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순방을 놓고도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겠다, 윤석열 정부를 근본부터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인데,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소위 끌어내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문재인, 이재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지킴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동훈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왜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까칠하다, 너무 공격적이다, 저런 국무위원이 어디에 있느냐,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기존의 국무위원들과 지금도 태도가 좀 다른 것이죠.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 맞고,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근거 없는 공격이라면 방어하는 데서 나아가서 맞받아치죠. 한동훈 장관은 왜 그럴까?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지킴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맞서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한동훈 장관밖에 없는 셈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것,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공격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가장 앞장설 수밖에 없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내세웠다. 또 한동훈이 그만한 역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민주당의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칠하게, 보는 이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또는 완전히 맞받아쳐서 민주당을 박살내는 그런 태도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이 정치 쪽에서는 장제원, 정부 쪽에서는 한동훈이라고 꼽을 수 있죠. 이 두 사람을 빨리 만나도록 해줬다. 장제원에게 한동훈을 한번 만나봐라,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깜이 되겠느냐라는 걸 한번 보라고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우리 동훈이 또 장제원을 한번 인사시켜 준 셈이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장제원이 당에서 좀 지금은 역할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대신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 한동훈이 정말 공격적이기만 하냐, 이 정치의 영역에서 무조건 공격한다고 해서 언제나 유리하고 상당히 원하는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유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정무적인 감각은 그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언론에 지금
한동훈이 굉장히 민주당을 박살내는 것만 부각이 돼서 그렇지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지적,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한동훈 장관이 많이 굽힙니다.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굉장히 유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언론에 많이 부각이 안 됩니다. 부각이 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박살내는 것만 부각이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살날 짓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모 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왜 챙기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더 뭐 강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명쾌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챙겨도 되겠느냐?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진 것이죠. 전곡을 찌르면서도 가장 적확한 말로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민주당은 뭐 한동훈 장관이 선을 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선을 넘는 것은 민주당이죠. 오는 27일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당당하게 맞서겠다. 탄핵하려면 해봐라라는 것이죠.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 한동훈을 넘어서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이 되는데 한동훈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탄핵은 법과 헌법을 위반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수원복으로 맞서는 것이 이게 뭐 법률 위반이냐라는 부분은 논란은 될 수 있지만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기에 민주당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일은 마침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가서 변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직접 나가느냐라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말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에 국민들과 함께 한번 물어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런 법안이 2022년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돼도 되는 건지 이 통과된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를 헌법재판소에 가서 자신이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안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 검수원복이 잘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엉터리 법안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동훈 장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죠.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인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가 할 일은 검사가 해야 하고 경찰이 할 일이 더 늘어난다면 또 늘어나야겠지만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또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균형을 잃은 것이고 전 세계에 이런 법안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을 완전히 없애는 이런 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균형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합리적인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찰들이 뭐 불만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경찰들이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걸 지금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상민 장관이 나서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균형점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죠. 한쪽에 완전히 몰아주고 한쪽을 완전히 없애는 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그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경찰국을 만들면서 오해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경찰이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에 이렇게 수사권을 시행령을 통해서 상당히 복원을 시키면서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 이 부분을 검찰의 손을 통해서
재수사를 통해서 정리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제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 핵심을 때리고 싶은데 언제나 그 방패막이로, 지킴이로 한동훈 장관이 앞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뭐 사실은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다른 정부의 장관들도 또 역할이 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상황인데, 유독 이 한동훈 장관이 앞장서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한동훈 장관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탄핵?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겁니다. 해임 건의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요. 국민들이 먼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민주당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합리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절대로 한동훈 장관을 넘어설 수가 없다. 한동훈 장관을 넘어설 수 없다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검찰과 모든 것을 통할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 전체적인 것, 그 다음 검수완박에 대해서 막아서고 있는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없으면 민주당은 어떠한 가짜뉴스를 통해서 선전선동을 해도 윤석열 정부를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민주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 가지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공격적으로, 물론 유연하게 물러설 때는 물러서지만 지금은 당정 전체를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모두를 틀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 전사라고 해도 좋고 지킴이라고 해도 좋고 한동훈 자신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언론에는 굉장히 강하게 뭐 소위 민주당을 박살을 내는 국무위원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하느냐, 뭐 해임 건의안을 내느냐, 무시하느냐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무시하려고 하는 것,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탄희 의원이 판사 출신이죠.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에 관련된 질문을 총리에게 했죠. 한덕수 총리에게.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장관을 불러줄까요?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탄희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무시하는 전략이 그래도 아마 가장 효과적일 텐데 무시하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전략을 해도 한동훈 장관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 다음 한동훈 장관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는 그 길밖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27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는 그 시점에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정말 자신의 말대로 많은 국민들과 함께 검수완박이라는 이 법안이 정말 2022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져도 되는 법인지를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버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과도하게 반응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절대로 과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부 언론, MBC 등과 함께 가짜뉴스를 통해서 선전선동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단호한 대처를 하게 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 전면적인 검찰의 수사가 있는데 방통위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통위를 기준으로 해서 쭉 방송계통, KBS, MBC 등등 이 부분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계속되는 국정에 혼란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 방송 쪽의 질서를 바로잡는 부분, 기울어져 있는 이것을 이 부분에도 손을 댈 것이다 라는 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런 식의 태도라면 한동훈 장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넘어설 수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지킴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훈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럴만하다라고 여겨지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덧붙이자면 한동훈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장제원 의원도 당 쪽에서 좀 분발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 이런 지적을 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